최근에 테슬라 로보택시 오티머스 로봇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택시나 버스 운전 관련 업종은 전부 다 백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운전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저는 더 안전하고 정확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돌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안정성과 정확성이 올라가고 돌발 상황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신호등 시간이나 자동차 자율주행이 이제 완벽하게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차가 막히거나 이런 것도 기계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언제 신호가 바뀌고 언제 신호가 바뀌지 않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알고 있고, 차량의 속도도 그 주행 속도에 맞게 완벽하게 달릴 수 있다면 그 거리에 대한 시간적인 손해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적의 속도로만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테슬라에서는 더 미쳐버린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천재적이라서, 사실 여러분 차라는 게 출퇴근 또는 어디에 이동할 때 이동을 한 뒤에는 사실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주차라는 개념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출근을 할 때 차를 타고, 그리고 차가 저를 출근하는 곳에 내려준다고 했을 때 어, 저를 내려준 뒤에는 이제 끝이잖아요. 그 택시로서의 일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데리러 와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러면은 사실상 계속 주차장에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에 머무르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내려다 주고 제가 회사에서 일할 동안 테슬라 택시가 계속 택시 일을 밖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야간에도 다시 택시 일을 시키고 내 집 주차장에 머물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효율성인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차장이라는 곳 자체가. 그리고 제가 직장 일하는 것 외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오티머스 로봇이라는 게 집에 있다면 뭐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티머스 로봇도 결국에는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로봇 택시를 타고 다른 집으로 로봇을 보내서 다른 집에 이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택배를 배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택배만큼은 사람이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을 사서 그것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나, 그걸 이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로봇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로봇이 하는 일을 인간이 하게 되거나, 로봇보다 사람이 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 더 비싼 임금을 받고 사람을 쓰는 거를 사치처럼 부리는 부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임금이 비싼 일부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돈 없는 사람들은 저렴한 로봇의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로봇보다 저렴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사에 나온 게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요. 근데
약사도 저는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여러분 약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은 필요한데 약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약사라고 해봤자 하루에 3번 먹으세요. 뭐 하루에 아침 점심 드세요. 점심에 약 드세요. 이것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사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약국을 낼 수 있는 게 약사니까 편의점 같이 운영만 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유튜버 중에서 퇴근남 유경우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하루살이 생활할 때 알게 된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게으르게 살았냐, 한심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결혼까지 하고 애기도 있고, 애도 이제 뭐 초등학생인가 그렇고,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도 월급이 안 오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뭐 술이랑 음식이랑 막 먹방하면서 회사 이야기, 막 본인 이야기, 생각 같은 걸 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금속 가공 뭐 이런 기술인데, 이 기술을 배울 당시에는 유망한 기술이었고, 기술자들도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금속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속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뭐 이제 까끌까끌하거나 덜 가공이 돼서 나오는데 그걸 약품으로 갈거나 다듬어서 깔끔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근데 문제가 공장 기계가 갈수록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금속을 2차적으로 가공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공장에서 하고 또 2차적으로 다듬어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듬을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기초수급자라고 하면은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말 막 수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만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기초수급자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당장 전국에 모든 운전 관련 종사자들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심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화폐 찍어내듯이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없어지고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됐고 또 미래에는 모르죠. 완벽한 미래에는 또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스템이 시작하는 단계에 같이 살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정말 무섭고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링크로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